레노버 K10 프로 한글 플러스 LTE. Y700이나 샤오신 패드 같은 레노버의 태블릿은 가성비에 비해 아쉬운 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글화를 해야 하고 업데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두 번째로 유심 장착이 안 돼서 4G LTE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K10 프로는 이 단점을 모두 보완한 태블릿입니다. 제품은 블루와 화이트 컬러의 포장에 들어있어요. 내부에는 매뉴얼과 충전기 그리고 유심 장착용 바늘이 들어있어요. 디자인은 레노버 P12의 디자인과 하우징을 그대로 쓴 것 같네요. 상단 오른쪽에는 4G LTE 기능을 위한 유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어요. 유심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어서 저장 공간을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개의 스피커로 제법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고 3.5mm의 유선 헤드폰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전원을 켜면 언어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면 안녕하세요라는 한국 인사말이 나오고 간단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설정을 마치면 바탕화면이 나오는데 몇몇 한글이 보이고 유튜브와 플레이스토어 등 웬만한 구글의 앱들과 넷플릭스까지 다 깔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이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한글로 바로 타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편하고 쾌적할 줄은 몰랐네요. 안드로이드 버전 13 기반으로 작동되고 레노버 P12와 거의 같은 성능을 지니고 있어요. 2000, 1200의 풀 HD 해상도에 400니트의 밝기로 실내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680 프로세서에 6GB의 램, 128GB의 기본 스토리지 용량의 안드로이드 13 기반으로 작동됩니다. 원래 중국 내수롬 태블릿은 주의라는 인터페이스를 안드로이드 OS 안에 사용했는데 K10 프로의 경우 안드로이드 OS를 그대로 사용해서 가벼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또한 시스템 업데이트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시스템을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면 구글이 나오는데 뉴스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네요. 네이버도 사용해봤는데 제법 쾌적한 스피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우선 합격. 유튜브를 플레이해 보았는데요. 기본 화질인 720픽셀은 물론이고 1080픽셀에서도 쾌적하게 잘 플레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기존의 글로벌 롬 레노버 태블릿은 와이드바인 L1을 지원하지 않아서 풀 HD 영상을 플레이하지 못했는데 K10 프로는 와이드바인 L1을 확실히 지원해서 넷플릭스를 풀 HD로 온전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유심칩을 삽입하면 4G 네트워크로 LTE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탕화면을 보면 심카드 없음, 긴급 통화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대폰에서 유심카드가 삽입되기 전 보게 되는 익숙한 알림이죠. 유심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설정, 네트워크 및 인터넷에서 모바일 네트워크가 활성화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LTE 휴대폰처럼 통화 기능과 데이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한글화가 필요 없고 업데이트가 자유롭다는 점, 유심을 장착해서 4G 네트워크로 내비게이션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680이 아닌 685 정도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거미 F7호 기계식 키보드. 인기 기계식 키보드인 독거미 F 시리즈 중 가장 키가 적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시리즈 중에 가장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독특한 모델인 클라우드 블루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독거미 키보드 시리즈와 동일한 블랙과 티파니 블루 색상의 단단한 종이 박스에 포장되어 있어요. 포장을 열면 유선 연결을 위한 타입C 케이블, 키캡 리무버, 추가적인 스위치 2개, 그리고 스타트 가이드와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플라스틱 커버도 들어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 방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독거미 F7호는 80개의 키와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오른쪽 위에 볼륨 노브를 장착하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블루 모델은 블루톤의 특이하고 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 보면 문자가 아예 안 보여서 이거 문자 각인이 없고 그냥 감으로 치는 키보드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키캡의 아랫부분에 문자가 각인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에요. 만일 키캡 위쪽에 문자 각인이 꼭 있어야 하는 분들은 구매를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보면 색상과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 3개 기기까지 사용 가능해서 연결성이 좋습니다. 통 울림을 잡기 위해 5종류 이상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인데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타건해보니 약간 단단한 조약돌을 부딪히는 듯한 고급스러운 타건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구성이 좋은 PBT 이중사출 키캡에 핫스왑이 가능해서 스위치도 교체 가능해요. 그리고 이 독거미 F7호는 역시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인지 F99 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롭고 화려한 RGB 이펙트를 탑재하고 있어요. 총 17개의 RGB 모드가 있는데 제가 본 무선 기계식 키보드 중에 가장 화려한 RGB 이펙트를 가지고 있었고 또렷하고 선명한 색상에 모두 하나하나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그리고 독거미 F 시리즈 중 유일하게 볼륨 노브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볼륨 조절하는데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예쁘고 타건감이 좋은 훌륭한 제품이네요. 유일한 단점이라면 한영 전원이 바로 안 돼서 전용 소프트웨어에서 바꿔줘야 합니다. 베이서스 보이 M2S ANC 이어폰. 준수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깔끔한 마감에 깊은 인상을 받은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3만원대에 이 정도 수준이면 이어폰 시장의 교란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히트작을 만들려고 포장부터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네요. 포장 안에는 충전용 타입C 케이블과 교체용 이어팁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같은 가격대의 다른 이어폰에 비해서 마감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네요. 특히 자성으로 이어폰이 케이스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귀에 쏙 들어가는 인이어 이어폰으로 몸통이 직사각형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케이스 뚜껑을 열고 이어폰을 꺼내면 바로 블루투스와 페어링할 수 있어요. 사운드는 꽤 괜찮았어요. 뭐랄까 스탠다드하고 큰 단점이 없다고나 할까요? 특별히 고음이 거슬린다거나 저음이 너무 세다 등의 단점이 없고 꽤 균형 잡힌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 음의 해상도가 고가의 이어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베이서스의 몰입형 오디오 모드인 비사 모드에 진입해도 특별한 감흥이 없었다는 점이 있겠네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외부 노이즈를 48dB까지 제거해준다는 광고가 크게 과장이 아닐 정도로 ANC 기능이 돋보였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대충 넣어두고 생색만 내는 일부 이어폰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네요. 깔끔한 디자인과 마감, 균형 잡힌 사운드에 꽤 괜찮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요즘엔 에어팟보다 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로. R36S 레트로 게임기. 오, 마게톤! 와, 스트리트 파이터! 황금도끼? 이런 추억의 게임들을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레트로 게임기입니다. 단단한 블랙박스를 열면 게임기, 타입C 충전 케이블, 매뉴얼에 보호 필름까지 들어있어요. 제품은 예전의 게임보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전면에는 방향키와 버튼들 그리고 조이스틱이 2개 있어서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의 듀얼쇼크와 비슷한 구성이에요. 버튼이 더 필요한 FPS 같은 게임을 위해 뒷면에는 4개의 버튼이 더 있어요. 오른쪽에는 OS와 기본 게임이 담겨있는 SD카드가 담겨있고 왼쪽은 빈 슬롯으로 SD를 넣어서 게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전원을 켜면 바로 메인 화면에서 게임 플랫폼을 고를 수 있는데요. 각 플랫폼이 나오고 몇 개의 게임이 들어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아요. PSP 게임, 오락실에서 하던 캡콤 게임들, 닌텐도 DS 등등 21개의 플랫폼의 많은 게임들을 즐길 수 있어요. 올 게임즈로 보면 15,087개의 게임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인치 640, 480 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었는데 화면이 아주 크진 않지만 게임의 재미를 즐기기엔 부족함이 없네요. 그리고 사운드도 해상도는 좀 아쉽지만 생각보다 커서 게임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하던 마게촌, 스트리트 파이터, 샤무라이 쇼다운, 1942, 황금 도끼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단점이라면 게임마다 설정이 다 달라서 게임을 끝내고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네요. 앵커 스페이스 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앵커 헤드폰의 장점을 모으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극대화한 헤드폰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포장을 열면 타입C 충전 포트, 유선 연결 케이블, 파우치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유선형 디자인에 블랙과 블루톤이 세련되게 조합되어 있어요.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서 머리에 잘 안착되고 터치가 아닌 물리 버튼이 있어서 좋네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고 기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음질은 꽤 괜찮게 들렸습니다. 대부분의 가성비 헤드폰의 음질이 최근 면적과 꽤 좋아졌는데요. 아직도 살짝 먹먹한 느낌이 남아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느낌이 없고 저중고 음역대의 밸런스가 아주 좋게 들렸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도 음질 손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아주 발전된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이제는 소니 등의 하이엔드 헤드폰에 별로 밀리지 않을 정도로 진보된 것 같네요. 사운드 코어 앱으로 각종 설정과 사운드 튜닝을 할 수 있어서 더 좋네요. 편안한 안착감과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이제는 음질까지 손색이 없어요. LDAC 코덱 지원으로 안드로이드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준수한 음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베이서스 35W 데스크탑 충전기. 전면에 여러 USB 포트로 충전할 수 있고 3개의 콘센트도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흰색과 노란색의 화사한 포장을 열면 제품 아랫면을 고정할 수 있는 스티커와 한글이 포함된 매뉴얼 그리고 제품이 나옵니다. 전면에는 최대 30W로 충전할 수 있는 오렌지색의 포트 3개가 있고 5W의 저출력 포트도 하나 있어요. 좌우 양쪽과 뒷면에는 3개의 콘센트 플러그가 있어요. 윗면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네요. 전원 플러그는 유럽형인데 한국 플러그와 잘 맞아서 좋아요.
이 제품이 좋은 게 현재 충전되고 있는 전력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보여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휴대폰을 충전해보면 안드로이드는 20W, 아이폰은 13에서 15W 정도로 충전할 수 있었어요. 맥북 에어의 경우에는 30W로 최대 출력에 근접한 충전 속도가 나오네요. 레노버 리전 2세대의 경우 최대 출력인 30W를 훌쩍 넘기는 속도가 나오기도 하네요. 뭐지? 콘센트의 경우에 보통 바닥에 두고 사용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책상 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여러 제품을 충전하기에도 좋고 윗면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한 번에 충전을 중단시킬 수도 있어서 좋네요. 준수한 충전 속도의 콘센트 플러그도 3개나 있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깔끔한 디자인까지, 그리고 이런 제품이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이 제품은 가격도 괜찮아서 더 마음에 드네요. 파이어벳 S1 미니 PC.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 PC인데요. 이 제품이 눈에 들어온 건 맥미니 형태의 일반적인 사각형 미니 PC와는 좀 다른 디자인에 전면에서 현재 PC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점이네요. 미니 PC임을 확실히 알려주는 박스를 열면 충전기와 HDMI 케이블, 매뉴얼, 그리고 수직거치용 받침대가 들어있어요. 크기는 일반적인 미니 PC보다 살짝 더 커 보이네요. 제품 윗면에는 전원 버튼과 USB 3.0 포트 2개와 USB 2.0 2개, 뒷면에는 오디오 포트와 기가 램 포트 2개, 그리고 4K 60Hz를 지원하는 HDMI 포트가 2개 있어서 듀얼 스크린을 구성할 수 있어요. 램 16GB, 하드 용량은 512GB가 기본인데 자성이 있는 뚜껑을 간단하게 열어서 램과 스토리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PC가 어느 정도 성능인가 하면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N100 CPU가 들어가는데 쉽게 인텔 i3 1115G4 프로세서보다 좀 낮은 성능이라고 합니다. 맥을 쓰듯이 전원만 켜주고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바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윈도우 11 홈이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무려 윈도우 11 프로가 들어있네요. 미니 PC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현재 PC의 상태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CPU의 온도, 사용량과 펜 스피드 등을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웹서핑을 해보았는데 아주 쾌적하게 작동하네요. 웹서핑에는 고사양의 PC와 큰 차이 없이 작동하는 느낌이에요. 영상도 플레이가 아주 잘 되었는데요. 풀 HD급의 영상은 끊김없이 잘 플레이 되었고, 옵션을 바꿔서 4K 영상으로 바꿔 재생하면 약간의 디레이가 있지만 플레이는 잘 되었어요. 그리고 스팀을 설치해서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사양이 높지 않은 FPS 게임인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가 무리 없이 플레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웹서핑이나 영상 시청 혹은 문서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면 이 가격에 이만한 PC만한 게 있을까요? 윈도우 11 프로까지 들어있으니 대단한 가성비 제품이네요. 아우라 F99 독거미 기계식 무선 키보드. 발군의 타건감과 가성비로 가장 유명한 기계식 키보드가 되어버린 독거미 시리즈의 F99입니다. 독거미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키를 가진 무선 기계식 키보드로 숫자키가 포함되어 있어 풀사이즈에 가장 근접한 제품입니다. 날렵한 폰트의 검정 포장지를 열면 케이블, 키캡 리무버, 추가적인 스위치 2개, 그리고 스타트 가이드와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커버도 들어있네요. 제가 구입한 건 스모크 블루시 포그인데 3가지 색상이 깔끔하게 매치되는 제품이에요. 숫자키가 포함되어 있는 98개 키인데 풀사이즈보다는 약 20% 작아서 좋네요. USB 수신기와 블루투스 3개 기기까지 사용 가능해서 연결성이 좋습니다. 통울림을 잡기 위해 5종류 이상의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인데 타건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타건해보니 정말 이 가격대에 나올 타건감은 아니더라고요. 내구성이 좋은 PBT 이중사출 키캡에 핫스왑이 가능해서 스위치도 교체 가능해요.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RGB 모드도 있어서 재밌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축약될 수 있겠네요. 이 가격대에서는 단점이 없음. 에디파이어 앰피파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테이프 레코더나 작은 기타 앰프처럼 생긴 예쁜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서 구매해봤습니다. 미니 스피커인데 의외로 사운드가 괜찮은데요? 포장도 제법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포장 안에는 미니 사이즈의 매뉴얼이 들어있고 충전용 케이블과 고리가 들어있네요. 제품은 마감도 좋고 상당히 귀여운데요. 윗부분은 카세트 테이프 같은 느낌이 있네요. 뒷부분도 재미있게 생겼어요. 블루투스와 연결되면 40mm 드라이버에 2.2W의 작은 스피커지만 생각보다 소리에 힘이 느껴졌어요. 블루투스 5.3으로 연결성도 좋아서 볼륨 조절 등에도 잘 반응했어요. 에디파이어 커넥트 앱을 사용해서 다양한 사운드 모드도 사용할 수 있네요. 작은 크기에 70g밖에 안 해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어요. 앵커 나노 미니 보조 배터리. 일반 보조 배터리는 생각보다 커서 가볍게 휴대하고 다니면서 통화할 때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앵커의 이 제품은 케이블 없이 휴대폰에 붙여서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미니 보조 배터리입니다. 청량한 포장을 열면 제품과 매뉴얼,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앵커다운 깔끔한 디자인에 마감도 좋아 보이네요.
좋은 점은 충전 포트가 90도로 접을 수 있어서 휴대가 간편하네요. 타사 제품은 충전 포트가 보통 고정되어 있어요. 휴대폰에 바로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특히 케이블이 없어서 통화할 때도 크게 걸리적거리는 느낌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5000mAh의 용량에 최대 22.5W의 충전 속도로 휴대폰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왼쪽에는 케이블로 충전할 수 있는 양방향 타입C 포트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네요. 왼쪽에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양을 알 수 있어요. 4개의 라이트 중 하나만 켜져서 현재는 배터리가 25% 정도만 남아있네요. 모든 포트가 양방향 충전이 가능해서 휴대폰 충전과 배터리 자체 충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선 없이 바로 꽂을 수 있는 편리함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용량이 좀 아쉽긴 하지만 휴대성이 좋으니 만족합니다. 피오 기계식 음악 원격 키보드. 여러분들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우스나 키보드로 음악을 컨트롤하는 게 생각보다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 전용 컨트롤러를 하나 구입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럽네요. 화장품 포장 같은 광택 재질의 포장을 열면 구성품이 무려 이 컨트롤러 하나밖에 없네요. 그 흔한 USB 케이블과 매뉴얼도 없어요. 3개의 기계식 키보드가 있고 음악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하나 있어요. 기계식 키보드는 클릭 소리가 경쾌한 청축 계열의 스위치가 사용된 것 같고 일반 기계식 키보드와 마찬가지로 핫스왑이 가능해서 스위치나 키캡을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입C 입력이 2개 있는데 원하는 입력에 연결하시면 되네요. 드라이버가 필요 없는 제품으로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볼륨 노브를 사용해서 보니 바로 마스터 음량이 조절이 되네요. 아무 문제 없이 바로 컨트롤이 되니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유튜브 뮤직에 들어가서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중간 키를 누르면 플레이와 멈춤이 아주 유연하게 작동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키는 다음 트랙, 왼쪽 키는 이전 트랙으로 작동해요. 참 볼륨 노브를 누르면 뮤트가 되는데 음악을 갑자기 끊어야 할 때 유용했어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고 예쁜 디자인에 수시로 바뀌는 RGB 라이트까지 있어서 더욱 즐겁네요. 참고로 태블릿 휴대폰에서도 연결하면 바로 작동할 만큼 호환성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키보드와 이 음악 컨트롤러 키보드가 음악을 컨트롤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볼륨 노브이 장점이 될 수는 있지만 요즘은 기계식 키보드에 볼륨 노브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큰 장점은 못 된다고 볼 수 있네요. 가장 큰 장점은 마우스로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준 다음부터는 유튜브 뮤직을 들으면서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나 앱을 사용해도 여전히 유튜브 뮤직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보세요. 지금 다이렉트웨이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전히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죠? 일반 키보드는 다시 유튜브 뮤직을 클릭해줘야 사용이 가능해요. 전용 앱을 사용하면 추가적인 음악 컨트롤뿐만 아니라 컨트롤 C, 컨트롤 V 등을 지정해두고 프로그램 등에 항상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전용 앱의 일부가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살짝 당황했는데 조금만 살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이 제품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일반 키보드와는 달리 언제나 뮤직 스트리밍 사이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베이서스 큐브 충전 스테이션. USB 충전 포트와 전원 콘센트를 결합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충전 스테이션 중 하나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특히 이 제품은 가격도 착해서 더 인기가 있어요. 약간 찌그러진 박스를 열면 1.5m 전원선의 제품과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좋은 점은 전원이 유럽형인데 한국 전원 콘센트와 아주 잘 맞는다는 거예요. 위에는 전원 버튼과 타입C 2개와 USB-A 2개로 총 4개의 포트가 있네요. 5W를 지원하는 맨 오른쪽 USB-A 포트를 제외하면 모두 최대 30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3개의 전원 콘센트가 있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총 전격 전압은 4000W로 일반적인 멀티탭과 동일한 충분한 전력을 지원합니다. 우선 타입C 포트로 아이폰 15 프로를 충전해 보았는데 최대 15W로 충전되었어요. 구글 픽셀 4a 휴대폰을 충전해 보았는데 최대 12W로 충전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 3개, 최대 4개까지 포트를 사용하고 전원 콘센트도 2개를 연결해 보았는데 잘 되었어요. 저렴한 가격에 많은 포트와 전원까지 책상 위에서 쓰고 싶다면 이 제품 추천할 만하네요. 다얼류 A104 프로 기계식 무선 키보드. 제가 원하는 키보드는 키가 100개 이상인 풀 사이즈에 블루투스와 2.4기가 수신기에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준수한 타건감을 가진 10만원대의 키보드였어요. 최근에는 무선 기계식 키보드가 많이 저렴해졌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선 기계식 키보드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거의 만족시켜준 키보드가 다얼류 104 프로예요. 물론 군더더기가 없는 깔끔한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색상은 아이스 블루나 알루비얼 골드, 레트로 베이지 등도 있는데 저는 스모키 블루가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어요. 우선 포장부터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네요. 열면 먼지 방지 플라스틱 커버가 있고 퀵 가이드와 한글로 된 매뉴얼, 그 밖에 타입C 케이블과 키캡 리무버, 그리고 여분의 키캡과 볼륨 노브에 장착하는 곰 발바닥 장갑이 들어있네요.
제가 구매하게 된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너무 튀지 않고 스탠다드한 디자인의 왼쪽에 연결 모드 스위치 그리고 소형 LCD와 볼륨 노비 엣지를 줘서 특별히 진보하지도 않은 매력적인 모범생 같은 디자인이에요. 특히 104개의 견고한 PBT 이중사출 키캣과 요란하지 않은 RGB와 결합되어서 더 안정감 있는 디자인이 완성된 느낌이에요. 블루투스와 키보드 뒤에 있는 2.4기가 동굴 수신기로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유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왼쪽에 연결 모드 스위치로 블루투스와 USB 연결을 선택 가능해요. 이 제품의 인기 요인 중 하나인 타건감입니다. 제가 선택한 축은 스노우 축인데요. 부드러운 적축 기반의 바닥을 치는 느낌이 좀 있는 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약간은 경쾌한 조약돌 소리를 원했기 때문에 이 축을 선택했어요. 타건감이 쫀득하면서도 사각거리는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특히 유연한 가스켓 구조와 스테빌라이저로 통 울림을 많이 잡았다고 느꼈네요. 또 다른 셀링 포인트가 이 미니 디스플레이와 볼륨 노비 아닐까요? 1.14인치의 TFT 디스플레이인데 5개의 GIF 애니메이션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기본으로 연결 상태와 배터리 잔량을 보여줘서 포미를 유지하다가 좀 심심하면 이런 귀여운 장면을 세팅해서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어요. 백라이트 조절도 볼륨 노브로 가능한데 백라이트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어두운 곳에서 차분하게 문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생각보다 다양한 모드가 있어서 타이핑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볼륨 노브를 기본 기능으로 사용하면 빠르게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핫스왑을 지원해서 스위치를 자유롭게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104키의 풀사이즈 키보드의 다양한 연결성과 준수한 타건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가성비 기계식 키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귀여운 LCD와 RGB는 덤이네요. 제우스랩 스마트 TV 보조 모니터 18.5인치의 풀 HD 보조 모니터로 스마트 TV 모드가 있어서 전원만 연결해주면 PC 없이도 넷플릭스 등의 각종 OTT를 시청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구글 TV를 완전히 지원해서 답답한 자체 OS에 앱을 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 제품이네요. 제품은 견고한 종이 박스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휴대용 가방도 별도로 들어있네요. 케이스를 열면 여러 타입의 타입C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스마트 TV용 리모컨과 충전기 그리고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제법 날렵한 전면부에 후면에는 스탠드가 달려있어서 특별한 거치대가 필요 없어서 좋아요. 제품 왼편에는 전원 연결과 PC 연결 포트가 있고 오른편에는 전원 버튼, 설정, 헤드폰 포트 등이 있네요. 우선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인 스마트 TV 기능부터 알아볼까요? 구글 TV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인터넷만 연결해주고 간단한 설정만 해주면 이렇게 넷플릭스부터 유튜브 뮤직까지 자동으로 모두 깔려서 정말 쉽게 메이저 OTT를 사용할 수 있어요. 허접한 안드로이드 OS가 들어간 알리 제품을 많이 써본 저로서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구글 TV 앱은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 일반적인 IPTV를 보지 않고 여러 개의 OTT만 시청하는 분들에게 최적화되어 있네요. 그리고 리모컨도 인식률이 좋아서 아주 원활하게 작동했어요. 이제 컴퓨터와 연결해 볼게요.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면 타입C 포트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1920, 1080픽셀의 풀 HD 해상도에 300니트의 밝기, 120Hz의 주사율로 보조 모니터나 OTT 영상 시청용으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16인치 제품보다 크기가 커서 시원시원하다라는 인상을 주네요. 왼쪽이 13인치 맥북 에어이니 차이가 꽤 크죠? 확장 모드로 노트북과 작업하면 확실히 능률이 2배가 되겠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게임 콘솔과 연결하면 더욱 큰 화면으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스피커가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연결하면 바로 소리가 나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단점이라면 다른 제우스랩의 보조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설정 커서키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는 점이네요. 정리하면 컴퓨터 없이 쉽게 넷플릭스 같은 OTT를 시청하고 좀 더 커진 화면을 가진 보조 모니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저희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요. 별도로 들어있는 가방도 유용하니 꼭 사용하세요. 윤바오이트 구글 포모도로 타이머. 구글에서 필수 타이머로 사용되었던 타이머와 유사한 타이머입니다. 일명 포모도로 타이머라고도 불립니다. 타이머로 시간의 제약을 두고 작업이나 공부를 하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한글도 있는 매뉴얼이 들어있네요. 제품은 하얀색과 하늘색의 청량한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색 부분은 실리콘 케이스로 타이머를 보호하고 만져보면 느낌도 좋아 만족스럽습니다.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데 건전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 3초와 30초로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와 3단계 소리 조절 스위치가 있어요. 이 타이머의 조작은 정말 간단해요. 중앙의 레버를 오른쪽으로 돌려 원하는 시간만 맞추면 끝. 설정된 시간은 빨간색 부분으로 알 수 있고 이 부분이 완전히 사라지면 타이머가 울리게 돼요. 최대 설정 시간은 60분입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위에 있는 버튼으로 타이머를 꺼줍니다.
이 버튼을 어두운 곳에서 누르면 라이트가 들어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해보면 정말 빠르게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남은 시간을 빨간색 부분으로 한눈에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저는 작업할 때 거의 이 제품을 이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시간을 맞춰놓고 하면 능률이 극대화되는 면이 있어요. 요리, 공부, 운동 또는 악기 연습할 때 휴대폰 타이머보다 훨씬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유그린 PC용 블루투스 5.4 동글. 노트북이나 태블릿과는 다르게 데스크탑 PC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어서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헤드폰이나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로서만 사용이 가능해서 블루투스 기능이 필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제품은 블루투스 5.4를 지원하는 유그린의 블루투스 USB 동글로 데스크탑 PC에서 블루투스를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린과 화이트의 깔끔한 포장을 열면 USB 동글과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평범한 USB 동글처럼 생겼어요. 이전 버전과는 다르게 윈도우 8 이상이면 드라이버를 깔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거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케이블로 지저분했는데 블루투스 기기로 좀 바꿔줘야겠네요. 우선 키보드를 유선에서 다알류 A104 프로로 블루투스로 연결해 볼게요. 이 블루투스 동글을 PC에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바로 설치가 되네요. 그리고 윈도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역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하고 블루투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주면 블루투스 연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윈도우 창이 나와요. 이제 키보드를 블루투스 모드로 켜주고 장치 추가를 클릭하면 뜨는 검은 레이블 창에서 맨 위에 블루투스를 클릭합니다. 이제 연결할 키보드가 뜨게 되고 클릭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끝나게 돼요. 짜잔! 이제 키보드와 PC가 블루투스로 연결되었어요. 마우스와 헤드폰 그리고 스피커를 모두 무선으로 바꿨어요. 이제 책상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네요. 어때요? 너무 깔끔하죠? 유선 기기들은 이제 창고로 들어가야겠죠? 제우스랩 G10P 카페용 보조 모니터. 카페에서 작업할 때 커다란 보조 모니터를 사용하기는 좀 꺼려지는데요. 이 제우스랩 모니터를 사용하니 튀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네요. 포장을 열면 제품과 연결을 위한 3가지 케이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어요. 모니터는 케이스 포함 465g 정도로 아주 가볍고 크기는 11인치인 레노버 P11보다 살짝 작네요. 모니터의 앞뒤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기본 제공되는 베이스를 배사홀에 볼트를 물려서 써서 모니터와의 일체감이 좋네요. 1, 2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안정감은 살짝 아쉬운 편입니다. 연결은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타입C나 미니 HDMI로 노트북과 연결할 수 있어요. 저는 카페에서 맥북 에어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많이 작성하는데요. 그래서 타입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주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역시나 이 제품 타입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해주면 바로 작동됩니다. 42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데 따로 전원을 추가적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꽤 밝게 잘 작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설정 없이도 색감도 무난해 보입니다. 밝기나 색감을 조절하고 싶다면 왼쪽에 있는 셀렉터를 이용해서 여러 세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최대 풀 HD의 해상도를 지원하는데요. 영상 볼 때는 괜찮은데 작업할 때는 글씨가 작아서 저한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80, 854로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폴더와 사진 작업 툴을 열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작업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유튜브를 켜놓거나 음악을 켜놓고 작업하기도 좋습니다. 요즘 휴대폰들은 타입C가 썬더볼트를 지원해서 보조 모니터와 바로 연결이 가능해요. 적당한 크기로 노트북과의 궁합도 잘 맞아서 카페에서도 튀지 않는 모습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크기가 작고 가벼워 가방에 넣고 들고 다니기 아주 좋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카페에서 항상 쓰는 개인적 핫템이 되었습니다. 로프리 레트로 무선 마우스.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독특한 느낌의 레트로 무선 마우스입니다. 기계식 키보드에 쓰이는 PBT 키캡이 적용되어 기계식 키보드 느낌으로 클릭할 수 있어요.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의 무광 박스로 되어 있어요. 박스를 열면 제품과 매뉴얼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패브릭으로 된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영어로 된 매뉴얼은 그림이 같이 있어서 읽기 편했습니다. 디자인은 80년대의 매킨토시 같은 레트로 컴퓨터의 색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다른 마우스와 차별되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연결 상태, 배터리, DPI 등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랫면을 보면 광학 센서 밑에 연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유선 2.4기가 USB 수신기, 블루투스 1과 2로 전환이 가능해요.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해보니 기본적으로 예쁜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기분 좋게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손바닥이 유선형 커버에 잘 안착되고 PBT 키캡이 명확하게 클릭되는 맛이 좋았습니다. 스위치는 클릭감이 명확한 청축 계열인 것 같네요. 특히 스크롤 휠이 큼직하고 넓게 오픈되어 있어서 컨트롤이 아주 편했습니다. 또한 닿는 면이 실리콘 재질로 마감되어 휠이 쾌적하게 작동했어요. 5단계로 작동하는 DPI는 마우스 윗면의 자주색 버튼을 누르면 바꿀 수 있어요. 또한 자주색 버튼을 3초 이상 홀드하면 커스텀 DPI 모드에 들어가서 전용 앱을 깔지 않아도 원하는 DPI를 설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PBT 키캡과 위판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핫스왑으로 스위치도 교체되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네요.
독특한 디자인의 OLED 디스플레이 그리고 커스텀 DPI와 키캡 교체 기능까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마우스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손이 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살짝 작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원모어 소노플로우 블루투스 헤드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음질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소니의 LDAC 코덱을 지원해서 많이 알려진 원모어의 플래그십 헤드폰입니다. 견고한 포장이 제품에 대한 기대를 증폭시켜주네요. 포장을 열면 매뉴얼과 전용 케이스가 나오네요. 케이스 내에는 충전 케이블과 유선 연결용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저는 실버 색상을 선택했는데요. 마감과 디자인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패드의 움직임도 자연스럽네요. 터치가 아닌 물리적 전원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버튼 등도 마음에 드네요. 전원을 켜면 블루투스 페어링이 바로 가능합니다. 소니의 LDAC 코덱을 지원하니 꼭 설정해서 990kbps의 무손실 음원을 감상하세요. 설정은 원모어 뮤직 앱을 설치하고 고음질 코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LDAC 코덱으로 음악을 들으면 음질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 설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면 SBC 코덱이 사용되어 음질이 떨어지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애플 기기에는 AAC 코덱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블루투스 5.3으로 작동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쓸만했어요. 앱에서 다양한 EQ 세팅을 바로 사용하거나 커스텀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괜찮은 마감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그리고 고음질 LDAC 코덱의 지원으로 왜 이 헤드폰이 가성비로 유명한지 이해가 되네요. 앵커 P20i 블루투스 이어폰. 퀄리티 있는 음향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앵커의 가성비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써보니 괜찮은 마감과 사운드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성도 좋은 제품인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나름 괜찮은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은 회사는 포장부터 다르더라고요. 포장을 열면 영어로 된 매뉴얼과 여분의 이어팁과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감촉이 좋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면 깔끔한 이어폰이 나옵니다. 이어폰을 꺼내면 휴대폰에서 페어링이 떠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블루투스의 연결성은 아주 좋았습니다. 음질은 아주 무난했어요. 음역대의 밸런스를 스탠다드하게 잘 튜닝한 느낌이에요. 냉정하게 1, 2만원대의 이어폰과 비교하면 음의 해상도가 확실히 좋고 10만원대의 이어폰과 비교하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느낌이니 참고하세요. 기기를 2번 탭해서 음악을 멈추거나 홀드해서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기 등 단순한 기능이 전부인 것도 마음에 들어요. 사운드 코어 앱을 사용하면 베이스업 기능, 게임 모드, EQ 모드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깔끔한 마감과 괜찮은 음질, 노이즈 캔슬링을 쓰지 않고 심플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이어폰입니다. 저희도 가격 대비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어요. 에디파이어 헥케이트 G200 게임용 미니 스피커. 작은 크기의 휴대폰 뒤에 딱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용 미니 스피커입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휴대폰 뒤에 붙여서 게임을 해도 좋고 거치대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게이밍에 특화된 제품다운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헥케이트는 제조사인 에디파이어가 만든 게임에 특화된 오디오 브랜드라고 합니다. 포장을 열면 스피커와 타입C 케이블, 휴대용 고리, 그리고 한국어가 포함된 매뉴얼이 들어있어요. 모양은 약간 UFO처럼 생긴 디자인인데요. 투명한 바디 사이로 과하지 않은 RGB 라이트가 나오는데 아주 예쁩니다. 참고로 전원 버튼을 3번 누르면 RGB 라이트가 꺼집니다. 전원 버튼을 약 5초간 눌러서 전원만 켜면 자동으로 블루투스 페어링 상태에 진입하고 바로 블루투스에 연결할 수 있어요. 40mm의 드라이버가 장착된 3W의 미니 스피커인데 소리를 들어보면 제법 소리도 크고 휴대폰보다 확실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마그네틱 기능으로 휴대폰에 딱 붙여서 게임을 해보면 확실히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전원 버튼을 약 2번 누르면 레이턴시가 낮은 게임 모드로 진입하니 참고하세요.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 요즘은 미니 스피커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닌데요. 휴대폰에 붙여서 사용하면 아주 안정적으로 거치할 수 있어서 스피커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훌륭한 거치대 역할도 해낼 수 있었네요. 마그네틱 기능으로 냉장고 등에 붙여서 부엌에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고리를 연결해서 가방에 붙여 등산이나 캠핑할 때 가지고 다녀도 유용할 것 같네요. 게임을 좀 더 박진감 있게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 휴대폰의 빈약한 사운드가 아쉬운 분들이라면 거치대 역할까지 해내는 이 작은 스피커의 매력을 느낄 것 같네요. 군더더기 없는 원버튼 인터페이스에 웬만한 충격에도 멀쩡할 것 같은 일체형 디자인도 훌륭하네요. 단점이라면 저음이 강조된 미니 스피커의 사운드가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BOW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 접으면 Y700이나 아이패드 미니보다 작아져서 휴대성이 극대화된 태블릿용 키보드입니다. 마우스 역할을 하는 트랙패드도 지원하고 한글 자판도 지원하네요. 포장을 열면 깔끔하게 키보드와 매뉴얼 그리고 충전용 타입C 케이블이 나옵니다. 영문 매뉴얼의 정보가 많으니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접어서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꽤 큰 장점이에요. 펼치면 꽤 기다란 키보드가 돼요. 이 제품은 최대 3기기까지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해요. 블루투스 연결은 펑션 키와 연결할 기기 번호를 선택해서 눌러주고 펑션 탭 키를 3초 정도 눌러주면 되네요.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사용해보니 터치스크린에서 타건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편했어요. 한글 각인도 잘 되어 있어서 편했고 펑션키도 잘 작동했습니다. 한영키나 한자키는 PC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는 Shift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글과 영문키를 전환할 수 있었네요. 오른쪽의 트랙패드도 마우스 쓰는 듯이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맥북의 트랙패드처럼 몇몇 제스처도 인식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최대 장점은 키보드와 마우스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기기를 작은 크기에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구성이 약간 아쉬워 보이긴 한데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빠르게 작업하시려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만한 휴대용 키보드입니다. 유그린 마그네틱 무선 보조 배터리. 마그네틱 기능으로 아이폰에 딱 붙여서 무선 충전할 수 있고 케이블로 충전할 수도 있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린과 화이트 조합의 상큼한 포장을 열면 매뉴얼과 충전용 타입C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크림 색상의 치즈같이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를 보면 양방향 충전을 지원하는 타입C 단자와 배터리 잔량 확인을 위한 버튼과 LED가 있네요. 아이폰에 강하게 딱 달라붙어서 붙이고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마그네틱 케이스 위에 장착해도 잘 붙네요. 무선으로 7.5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케이블로 연결하면 15W로 충전돼요. 두께는 13.1mm인데 아이폰보다 좀 두꺼운 편이에요. 앵커 글로우 미니 휴대용 스피커. 8W의 출력의 다채로운 조명 효과로 집안이나 캠핑에 가서 무드 등으로 쓰면 정말 좋을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하늘색과 흰색의 청량한 박스를 열면 제품과 매뉴얼, 타입C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영문인데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네요. 전원만 켰는데도 벌써 조명이 은은하게 나오네요. 꽤 고급스럽죠? 블루투스 버튼을 2초간 눌러주면 근처의 기기에서 페어링 모드로 뜨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운드 코어 앱이 깔려 있어 앱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었어요. 외관을 보면 크기도 적당하고 튼튼하게 잘 만든 스피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랫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부드럽게 놓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네요. 그럼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8W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스가 생각보다 강해서 댄스나 힙합 음악에서도 어울릴 것 같네요. 모노 사운드가 위아래로 내주어 어디에서 들어도 360도 균일한 소리를 내줍니다. 음악을 플레이하면 조명이 동기화되어서 박진감 있게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조명 버튼이 따로 있어서 움직임과 색깔이 다른 6가지 조명 모드를 버튼이나 앱을 사용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사운드 코어 앱을 사용하면 더욱 쉽게 조명의 크기와 각종 모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커스텀 조명 기능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조명도 만들 수 있어 재밌습니다. 견고한 마감에 무난한 소리, 화려한 조명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볼륨을 너무 높이면 소리가 뭉개질 수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스마트 눈 마사지기.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니 눈에 피로감이 많이 들어서 눈 마사지기를 하나 구매했어요. 눈 주변의 적절한 온열 마사지는 실제로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깔끔한 포장을 열면 시력 측정용 문자와 매뉴얼, USB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제품은 요즘의 VR 기기처럼 생겼는데요. 안쪽 검정 부분에 에어백에 공기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마사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장력이 강한 밴드로 머리에 잘 고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어서 쉽게 휴대할 수도 있네요. 앞쪽 측면에는 조작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 마사지 모드에 온열 모드, 진동 모드, 음악 온 오프, 볼륨 조절 등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기대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15분 정도 사용해보니 에어백 마사지 효과로 실제로 눈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더불어 온열 모드를 사용하면 좀 더 눈의 피로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음악 소리의 질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고 온열 모드가 좀 더 뜨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추천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이번 리뷰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뵐게요. 안녕!